그래서 화두는 생명의 그 실상 그 진여 자리를 우리가 화두기 때문에 화두는 절대 방편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심의식을 가지고 그걸 뭐 논하고 판단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임명심에다 이게 이제 묻자 드는 10가지 방법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이나 이래 또 찾아보시든지 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묻자 하도 드는 10가지 방법에도 이것이 반드시 나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화두, 그 다음에 가나선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공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화두와 가나선, 공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이제 화두는 그렇다 치면은, 그럼 가나라는 뜻은 뭐냐? 가나. 가나는 글자 그대로 볼간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화두라는 그 말머리에, 그 정말에서 그 의단의 본체를 이제 가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제 이렇게 의단을 주시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끊임이 없이 말이지. 앙제나 누나 항상 그러나 일체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것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가나라는 그 내용이 말이죠. 그 창구한다고 우리가 이제 또 그러죠. 가나라는 말을 가나선을 창구한다. 창구라는 그 말의 뜻이 비유를 하자면은 화살이 말이죠. 시위를 떠나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창구하는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어떡합니까? 옆을 돌아봅니까? 뒤를 돌아봅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달려가는 것 같이 말이지 화두 창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일념지속 상속을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일념지속 상속을 밀고 나가는 그 채를 말이지 심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진여 본 자리는 18개를 벗어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18개의 벗어난 자리인데 18개 선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논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결국은 사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유식학 강의를 받았다니까 결국은 그 유식학에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팔식을 인정을 합니다. 팔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팔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로 인한 겁니까? 칠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칠식은 또 뭐냐? 칠식은 육식에 의해서 그렇다. 육식은 또 전오식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연관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두를 타파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팔식과 칠식과 육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말이야. 팔식은 바로 우리가 진여 본체 자리를 드러낼 수 있는 화두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식은 대원경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팔식을 우리가 종자식이라고도 그러고 함장식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팔식이라는 것이. 거기서 모든 업이 자꾸 생물한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거기서 종자가 함식되어가 있다가 거듭 그게 자꾸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두 타파가 되면은 그것이 대원경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대원경지가 부처님 사지에 하는 제일 구경적인 지혜 아닙니까? 대원경지라는 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큰 거울에 만물이 말이지 그대로 와서 그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하엄경에서 말하면 하엄경을 부처님은 해인산매에 들어가지고 하엄경을 설했다고 하거든요. 해인산매라는 것은 이 천지만삼라 그대로 그 해인산매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중생은 그냥 저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막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육식 안에서 생각하고는 세계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칠식은 뭐로 바뀌느냐? 칠식은 평등성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칠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칠식이 항상 우리를 갖다가 아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식이 육진을 정말해서 육근이 육진을 봐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전달을 칠식에다 하는데 칠식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에고이즘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칠식은. 내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항상 내가 모든 것이 주관이 돼야 된다는 거. 나는 절대 생멸의 그런 체가 아니고 영구불변한 내가 뭐가 있다고 아집을 부리는 쪽이 그게 칠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유식학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칠식은 또 뭘로 가지고 그걸 또 지 생명 의질줄을 잡느냐. 팔식의 칠식 견분이 팔식의 자정분을 보고서는 저것이 본 나라고 믿고서는 충성을 다한다는 거요. 팔식이 함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팔식은 그러면 고정분 그렇지 않아요. 팔식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정분이라는 것은 모양은 항상 그놈 같이 보이도 그놈이 계속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생명을 바뀌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식이나 이러한 자기의 아집 중심인 식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변하지 않고 영구불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체 자리도 역시 무상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행은 무상이라는 이거를 절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니까 이거는. 그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생멸을 하면서 바뀌는데 아무리 물이 생멸을 바뀐다 하더라도 물은 물이잖아요. 항상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물이다 싶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제 그 유식학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유식학 강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 칠식은 항상 자기 아집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칠식이 문이 열려버리면, 28개를 벗어나버리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평등성지로 보는 거예요. 평등성지로밖에 볼 수가 없죠. 진여의 체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생명 본 근원자리 체는 밀어낼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이 그대로의 한 모습이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등하게 봐야죠. 저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그냥 하나의 그 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살이 중생을 여일 수가 없고 우리가 대비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사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식은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것마다 이 육식은 말이죠. 경계를 볼 적마다 자꾸 경계를 일으키는데 그 분별심을 일으키죠. 그 분별심은 뭘로 바뀌느냐? 묘하게 관찰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 불가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묘자는 아주 의미심상한 뜻을 많이 함축되어 있는 묘자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 그 관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고 아주 간에 들어가는 것이 정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정밀한 게 뭡니까? 심의식 이런 걸 갖다 그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창구법에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이 기존에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18개를 팍 부수고 병아리가 달걀을 부수고 나오듯이 우리가 부숴서 해탈을 하고 대자유인이 될 수 있고 큰 동체 대비의 사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공안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화두, 가나, 이제 공안까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제 주장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조용히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제 생각이니까 저는 중국선의 이 화두라든지 우리가 이 선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공안이라는 문제가 같이 우리가 함께 인정할 때 이 선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 이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 공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리 국가에 누구도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사사로이 바꿀 수 있다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법령입니다. 공안이라는 것이. 정말해서 화두를 누가 개인적으로 바꾼다든지
그 화두 자체를 갖다가 사사로이 그러한 그 사설을 늘어나서 그걸 갖다가 다른 어떤 사상으로 바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온 그 하두는 1700 하두는 그대로 하나의 1700 공안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존재하는데 그러면 공안이 하는 역할이 뭐냐? 공안은 다시 말해서 조사관을 깨고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공안입니다. 조사관을 뚫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관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공안이 참 중요하냐면은요, 선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선종사정사를 볼 때 나름대로 중국의 초창기에 말이죠, 선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자기 이제 북종선이든 또 관심선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선을 하면서 모두가 깨쳤다는 거예요. 예. 선을 하면서 조금만 선을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에 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경계가 나타나면은 이걸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깨쳤다 하면서 전부 다 이게 막 깨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깨쳤다고 그러는데 깨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기 스님 내가 지금 앞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다 모두 깨쳤다는데 뭘로 가지고 가릴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화두법은, 가나선 이법은 세상 이 지구에서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정밀하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이게 공안법입니다. 정말 깨치느냐 깨치지 못했느냐 공안을 딱 들이대 가지고 거기에서 치고 노느냐 못 노느냐 선지식에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건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 죽비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스님에게 소인 스님이 그럼 깨짓하고 탁 들어오니까 내가 깨쳤느냐?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른 스님들께서는 그러면 네가 지금 하두가 동정일례가 되느냐?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하두가 여야하냐? 또 그 다음에는 몽중에서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물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하근기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그거는 관이 아닙니다. 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던지는 건 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죽비를 들고서는 자, 이게 죽비인데 네가 이거를 죽비라고 하면은 죽비에 착하는 것이고 이걸 죽비가 아니다 하면은 넌 죽비를 배신하는 것이다. 일러라. 예를 들자면 이게 관입니다. 그랬을 적에 내가 공부한 낙지가 딱 있어가지고 딱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죽비라고 하면은 죽비에 착하는 것이고 죽비가 아니다 하면은 죽비를 던지는 일이니까. 그럼 뭐라고 일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일러보세요. 이것으로 가지고 점검하는 하나의 관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선지식만이 깨친 자가 이것을 관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가서는 그냥 치고 들어올 때는 딱 하면 들어보면은 안다. 목경이 도전에 눈만 끔뻑해도 저거 발자국만 소리도 저게 어느 몇 건 나간다는 건 선지식은 안다는 거예요. 왜? 선지식은 정상에 갔다가 이미 다 내려와셔서 올라가는 길목을 다 알기 때문에 벌써 발걸음 놀고 눈길 돌리는 거 보면은 지금 어느 모통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벌써 선지식은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안이라는 이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자, 모두 여러분들도 선언해서 느꼈지만, 여기 지금 승납이 작은 분들은 좀 상당히 어릴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됐다. 30년을 하두를 들어도 못 깨친 거는 못 깨친 기고, 어제 들어와서도 못 깨친 거는 못 깨친 거라, 이 말이요. 하두에 그 하나의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하두는
깨친 자와 못 깨친 자 요거만 있을 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어느 경계에 갔는지 어디 있는지 그거는 하두에서는 별로 중요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구참 스님이 20년, 30년이 돼도 지금 들어온 신참이나 하도 들고 깨치지 못한 입장에서 볼 때는 뭘 드러내 놓을 게 뭐 있습니까? 드러내 놓을 게 뭐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뭔가 우선 좀 낫다는 것이 되는데 드러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두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점이 어떻게 볼 때 바로 우리가 이 육조당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노사상, 이게 바로 도노사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 절대 세우지를 않습니다. 도노사상에는. 이게 점수사상일 때는 딱 교리학적으로 들어보고 니 지금 무슨 공부 어디에 들어갔냐? 벌써 그렇게 계단으로 점차점차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니 그거 왔구나. 한 지금 70리쯤 왔구나. 한 30리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런 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업을 또 하나 구성하는 업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안을 하두를 딱 들고 들어가면은 이 업이 전부 다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일체 뭔가를 한 티끌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업이 녹아 버리는 거예요. 업을 세울 수가 없는 자리라 이거는. 그러니 이게 최상승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는 딱 공안 관문 하나 가지고 마지막에 딱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두를 우리가 탁 들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 제가 오전 시간에도 주장했지만은 심노절이 돼야 된다. 이 18개 심의식 작용 이것이 모두가 전부 다 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두가 조금 이제 자리가 탁 잡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전제를 깔고 이렇게 하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그대로가 그냥 의심해서 그냥 젖어가지고 아주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저녁에 잠을 자도 이것이 그냥 답답해. 이거 어떻게 남한테 내 보일 수도 없고 이거 안 될 수도 없고 말이지. 참 이거 진퇴양난하는 그런 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멍청해져요 사람이. 바보스러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마치 말이지 태평양 바다에 돛배 하나가 떠가지고 이게 일로 가는 것이 동쪽으로 가는 건지 절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건지 이게 말이지 도저히 방향 감각도 안 잡히고 그냥 앞도 망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른심들께서 말해요. 몰자미처다. 아무 재미가 없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법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재미가 있고 맛이 있으면은 그건 중생은 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업을 또 발생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하두가 최상승법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법입니다. 이 하두가 우리가 근기가 약해가지고 의단을 못 일으켜서 참 이렇게 고심을 하는 것이지, 정말 의단을 일으키면은 하두는 정밀하게 이렇게 잘 돼가 있는 겁니다. 예. 절대 하두 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바쳐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정말 몇 생을 두고라도 죽고 나고 죽고 100번을 죽고 나도 이 하두에 내가 정말 여기다가 내가 바칠만 하거나 하는 거라도 그런 그 신의가 딱 서야 됩니다. 거기에 설 때 이런 아주 몰자미처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의 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멍멍해지고 이게 잘 가는 건지 못 가는지 아무것도 없고 깨치으면 깨쳤다고 내가 인정이라도 받으면은 뭔가를 되겠는데 이거는 아직 깨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참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화두를 참으로 그런 재미없는 정말 맛이 없는 그런 속에 들어갔을 때 그거는 그때 비로소 어른 스님들 말씀에는 네 생명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거기다 다 투자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 경계에 들어가면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계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갈 자리가 끊어진 거예요. 갈 자리가 끊어진 거야. 그 갈 자리가 끊어진 것을 심무소지라고 그래. 마음이 어디 가서 더 들어가고 붙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치 지가 큰 어떤 고동 속으로, 그 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들어갈 데도 없고 물러설락하니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게 탁 막혀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산철벽이라고 그러죠. 은산철벽. 은산철벽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캄캄한데 뭔가 이렇게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18개 이 식념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아주 이제 핵으로 뭉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타성일편이 되니까 그냥 어떠한 경계에 치고 터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어떤 공부 수행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잎사귀 가지 헤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조사의록에 조금 맛을 보시고 나면은 다른 별로 책들은 별로 보고 싶지를 않아요. 그 맛이 참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한 것이 어른심들 말씀한 거하고 조금씩 이렇게 연관을 해볼 때 거기서 참 신심이 막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조금 제가 나름대로 화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조금 이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스님께서 공부하시다가 느낀 견처가 있고 경계가 있었다면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또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이 공부해 가지고 일어난 견처 경계는 그거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 이 식심이 모든 것을 들으면 들은 대로 자꾸 주워 담고 그걸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고 담아 놓으면은 내가 공부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은연히 종자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자꾸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열반하신 용화사 정강 조실스님께서는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초학자는 가급적이면은 구참납자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구참스님네들이 지대방에서 내놓는 이 법문이 무서운 법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법문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은 상당히 그게 몸을 해치는 칼날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별로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로지 저 입지를 세우고 이러한 길을 가고 하두에 이 체성이 그렇고 하두에 이 본질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서는 딱 잡고서는 들어가는 거. 그래 들어가면서 모든 경계가 오면은 전부 다 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반야사상입니다. 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그 물건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물건을 딱 내 앞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손뼉을 치면서 네가 거기구나 하고선 딱 알게 돼 있다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듯이 계속 끝까지 부정하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장에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런 장난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능음경에 말하는 53마장이 다 뭡니까? 심의식에서 다 뿌리를 두고서는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딱 끊고 들어갈 때는 그것이 내한테는 큰 장애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전도 좀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좀 들어봅시다. 164쪽입니다.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 중간벽위에 개송을 지어서 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개성으로 말하였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발그한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다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